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염려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 보통이 아니실 것 같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장사를 하시며 아들 둘을 키워내셨는데요. 시장 한켠 작은 생선가게로 시작해서 점포를 3개나 늘리신 분이셨어요. 억척스럽다면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아이들 키우고 일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셨죠. 홀어머니에다가 시장에서 장사까지 오래 하신 분이다 보니 성격이 엄청 세실 것 같다는 주변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둥하고 물러터진 제가 그런 집으로 시집가면 무조건 시집살이 당할 것 같다면서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니 저도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자식 키우시고 오래 장사를 해오시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신 분이다 보니 성격이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세요. 저에게도 참 잘해주셨고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시댁에 놀러가면 그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또 제가 몸이 허약하다고 철되면 보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셨고요. 챙겨주실 땐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만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리는 선물이나 음식도 다 고마워하시고 시장에 놀러가면 며느리라고 주변 분에게 소개하면서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결혼 전에 남들 말만 듣고 어머님에 대해서 걱정한 게 죄송할 정도로 어머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운이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도 시댁 문제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어머니를 두고 저희 동서는 저와 생각이 아예 다르더군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뒤 도련님도 결혼을 했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선한 인상이었고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일은 쉰다고 했고요. 저희 어머님도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상도 좋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둘째 아들이 좋아 죽는 여자다 보니 당연히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동서를 좋게 봤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성격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동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어머님을 대하는 것을 불편해했고 어머님 말에도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혼자 속상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시댁 모임이 있어서 모였을 때였어요. 동서가 수족냉증이 심하고 기관지도 안 좋다며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차라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닐 정도로 좀 춥게 다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돼서 얘기를 하셨죠. 둘째야, 너는 맨날 춥다고 하면서 뭔 옷을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니? 다리도 다 내놓고 목도 너무 훤하고 스카프 이런 거 없어. 아, 있는데 이웃에 안 어울려서요. 너는 맨날 기관지 안 좋다면서 목을 그렇게 훤하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그러는 거다. 스카프 하나 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이 동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느꼈어요. 어머님 말투 자체가 엄청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편은 아니긴 해도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며느리를 걱정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진짜 왜 저러세요? 응, 뭐가? 아까 보셨죠? 제 옷차림 지적하는 거 저는 좀 황당했어요. 옷차림 지적이 아니라 너무 춥게 입고 다닌다고 걱정하신 거였는데 동서는 엄청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동서가 너무 춥게 입고 다녀서 그러신 거지. 아, 형님은 어머님 말의 뜻을 진짜 모르시네요. 진짜 뜻 춥다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제 옷차림 갖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왜 짧게 입고 다니냐고. 옷 입는 것까지 고날이야. 하여튼 시어머니들이란 저는 동서의 생각회로가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이걸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 동서는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매번 동서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 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서는 끊임없이 기분 나빠하고 혼자 속상해하면서요. 어머님이 도련님 보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하면 동서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형님, 아까 어머님 말씀 들었죠? 선 없이 보고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하는 말,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왜 내 아들 살이 이렇게 빠지게 만드냐고. 밥 똑바로 안 챙겨 먹이냐 그거죠. 저는 싫어했습니다. 제가 봐도 도련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몸이 안 좋은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님도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동서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또 명절날 동서는 자기 부모님은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죠. 참 사이 좋으시네. 명절까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런 문제 없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동서는 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빈정대시네요. 어머님이 동서 부모님을 빈정댔다고? 언제? 아까 못 들으셨어요? 명절까지 여행 다닌다고 비꼬면서 그러시잖아요. 본인이 남편 없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지. 저는 무슨 꽈배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던지 다 저런 식으로 꼬아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동서에게 물어봤었죠. 저기 동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 그러면 형님은 좋으세요? 나는 좋아. 솔직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 잘 없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말에 동서는 막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형님 완전 세뇌됐나봐. 어머님한테. 무슨 세뇌 어머님이 잘해주면 뭐 얼마나 잘해준다고. 어머님 같은 분 없다는 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잘해줘봤자 시어머니지. 형님도 가만 보면 진짜 성격 좋으시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비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어머님 정도면 시어머니고 시댁이고를 다 떠나서 어른으로서도 존경할 만하고 배울 것도 많은 분인 건데 동서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좋게 보는 것마저도 저를 한심하게 볼 정도로요. 저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지만 그런 저도 동서의 까베기 같은 성격만큼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어머님한테 느낀 서운함, 속상함 등을 다 도련님에게 하소연하며 푸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황은 제대로 보지 않고 동서 푸념만 일방적으로 듣게 되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같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머님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셨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니 더 많이 느끼셨겠죠. 그러다가 명절 때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시댁에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련님 내는 말도 없이 엄청 늦게 왔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님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실 제사라고 해도 간소하게 하는 편이고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아서 힘든 건 없는데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도 있는데 음식 준비를 저 혼자가 한 게 좀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점심 같이 먹기로 해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데 도착해서는 점심도 먹고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련님과 동서가 왔을 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10시까지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처가댁에 잠깐 들려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점심시간 다 돼서 밥도 먹고 왔지. 아니 그런 말이라도 하던가. 너네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음식 준비도 너네 형수가 다 했다. 어머님은 도련님에게 한 소리 하시는데 옆에 동서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확 마당으로 나가더라고요. 쟤는 또 왜 저러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머님도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째 너 가서 둘째 데리고 와.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나도 할 말은 좀 해야겠다. 어머님도 그때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마당으로 동서를 찾으러 나갔죠.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집에 전화를 하면서 하소연 혹은 어머님 뒷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친정 좀 갔다 왔다고 뭐라고 하시잖아. 아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니까. 일찍 와서 제사 음식 준비나 하지 왜 늦게 오냐 그거야. 저는 뒤에서 동서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있는 걸 보고 움찔 놀라더니 통화를 대충 끝내더라고요. 어머님이 들어오라셔 할 얘기 있으시다고. 하니 형님 제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밥 먹고 올 거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다 기다렸잖아. 솔직히 어머님 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와서 음식 준비 안 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부려 먹어야 되는데 못 부려 먹어서 저도 그 말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동서는 왜 모든 말을 다 이상하게 받아들여. 음식 준비야 그렇다 쳐도 도련님하고 동서 기다린다고 어머님하고 우리도 밥 못 먹은 거 맞잖아. 게다가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몇 통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선우씨가 폰을 무음해라서 몰랐던 건데 동서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님도 화가 좀 나셨더라고요. 얘 연정아 너 도대체 뭐가 문제니? 뭐가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만 오면 내내 툴툴거리고 그러냐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자. 오늘도 너네가 10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1시간 넘어서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음식 준비 너네 형님이 다 했어. 그럼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 하시는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었어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늦게 왔고 본인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기다린 거면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동서는 어머님이 한 소리 했다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잔뜩 심통난 얼굴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 어디 한번 대답 좀 해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매번 서운한 거니? 너는 그때 집에 있던 도련님과 저희 남편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에게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욕이나 먹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도련님도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동서 따라 나가고요. 어머님이나 저나 남편이나 셋 다 얼마나 황당한지 어머님이 막 뭐라고 꾸중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당연히 말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나 도련님이나 본인들이 더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도련님은 나중에 따로 어머님께 연락 와서는 연정이가 집에서 얼마나 운줄하느냐며 형수님한테는 잘해주시면서 연정이한테 왜 그러냐고 따졌다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일로 도련님과 다투시고 엄청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고요. 저는 동서가 참 볼수록 특이하고 이상한 성격이다 싶었습니다. 피해의식 같은 것도 심한 것 같고요. 동서와 어머님의 갈등은 그때를 기점으로 몹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정적으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명절 때 그 사건으로 어머님도 내내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먼저 풀고자 연락을 하셨어요. 사실 먼저 그렇게 손 내밀고 풀자고 하시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머님이 마음이 넓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화해의 뜻으로 동서가 좋아한다고 한 간장게장도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게 동서와 대화를 하겠다 하셨고 저도 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동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좀 어색하게 있다가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나한테 너도 뭐 섭섭하거나 서운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라. 어머님은 풀어보려고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머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먼저 저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보통은 어른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본인 잘못도 돌아보는 게 맞을 텐데 저희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얘기하더군요. 어머님은 별 생각 없이 말하셨다지만 저 그간 서운한 거 진짜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데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 같은 사소한 일화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동서가 피해의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듣는 어머님도 이해 안 된다는 반응이었고 듣다 못해 그런 걸 왜 서운해하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보세요 어머님은 결국 그렇게 말하실 거면서 저한테 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 전부 다 너 혼자 오해하고 못 갖게 들은 거잖아. 어머님이 진짜 속뜻을 안 담고 말하신 거 아니잖아요. 형님은 단순하고 허실실하는 성격이라 별 생각 없으실지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가만히 옆에 있던 저까지 단순하고 멍청해서 허실실한 성격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도 점차 황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볼수록 성격이 참 이상하다. 나이도 어린 애가 뭐가 그렇게 꼬일대로 꼬였니?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고깝게 받아들이는 거네.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래?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요?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어머님 성격이 더 이상하거든요. 내가 이래서 시대 것들이란 상종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시대 것들 너 말 다 했어? 어머님과 동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풀자고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더 악화가 된 거였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서가 말 다 했어요. 시어머님은 단줄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가라고 말하셨던 간장게장을 싱크대에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어머님도 동서의 행동에 달려가서 동서를 확 밀치셨어요. 너 미쳤니? 어디 아까운 음식을 함부로 버리기엔 너 집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어머님이 확 밀치셔서 동서도 뒤로 나자빠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화내시는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기껏 본인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을 눈앞에서 버린다며. 제가 봐도 동서가 미친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자기를 밀었다며 울고 불고 쌩 난리를 피더니 그대로 밖을 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싱크대에 간장게장을 보며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큰애야, 내가 봐도 내가 쟤한테 잘못한 거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저도 동서를 이해 못하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죠. 그런데 동서는 도련님에게 이상하게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혼을 내셨고 급기야는 밀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면서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배웠냐며 성격 진짜 이상하다고 욕을 했다면서 도련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네요. 상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동서 말만 들은 도련님은 어떻게 어머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러니 어머님은 더 기가 막혀 하셨고요.
저도 옆에서 아니라고, 어머님 그렇게만 안 하셨다고, 동서가 먼저 간장게장 싱크대에 버렸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도련님은 저에게 형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면서 어떻게 엄마 편 만드세요? 우리 연정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겠네요. 형수님, 엄마한테 그렇게 알랑방구 끼시면 뭐 있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뭐 받아낼 거라도 있으시냐고요? 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머님한테 뭐라도 바라고 편드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그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도련님 뺨을 때리셨어요. 너 미쳤니?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해? 내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고 형수고 눈에 뵈는 것도 없어. 내가 그따위로 허수아비짓 하니까 내 마누라도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다. 어디서 결혼을 해도 저런 정신 나간 애랑 결혼을 해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어머님도 경노하셔서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 지르셨는데 뺨 맞은 도련님도 똑같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신 나간 애라니요? 말 다 하셨어요? 연정이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나 믿고 결혼한 여자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엄마는 시어머니 집 그딴 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엄마도 똑같으시네요. 이러니까 연정이가 힘들어하죠. 어머님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저는 겨우 붙잡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피우고 도련님은 이제 이 집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너 내가 한 말에 책임져? 앞으로 이 집 안 논다고? 부모 자식 영 끊겠다는 소리지? 어머님 말에 도련님도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 인연 끊자. 나도 너 같은 자식 없다. 나가서 네 마누라랑 천년만년 잘 살아. 나 죽었다고 해도 올 생각 말고. 알았어? 도련님은 그대로 씩씩대며 나갔고 어머님은 가슴 치고 우셨어요. 옆에서 다 지켜본 저는 도련님이고 동서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가엾기만 하고요. 가슴 치며 서운해하고 억울해하시는 어머님 옆에서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이 일은 저희 남편 귀에도 들어갔고 결국 남편하고 도련님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도련님은 어머님과 정말 인연과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에게 뭐라고도 하고 먼저 어머님께 사과드리라고 타일러도 봤는데 도련님은 꿈쩍도 않더라고요. 자기 믿고 결혼한 연정이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울타리가 돼주는 게 맞다면서요. 저도 도련님 말만 들어보면 듬직하고 멋있는 남편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동서 혼자 서운해하고 일방적으로 난리치는 건데 거기에다가 장단 맞춰서 저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기가 막힌데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진짜 발길을 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런 둘째 아들에게 정말 크게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도련님에게 인연 끊을 거면 나한테 받을 것도 없으니 유산 상속도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였습니다. 도련님도 알겠다고 했고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썼고 어머님은 그걸 법원에 포기 신고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력이 생긴다면서요. 어머님이나 도련님이나 완전 끝까지 간 거였죠. 어머님은 그 과정에서 엄청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장사하면서 아들 키워놨더니 자기 엄마를 이렇게 모르냐면서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반년 정도 뒤에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도련님네는 그때까지도 아이 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살았지만 나중에 동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님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중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연락을 했죠. 임신 축하도 할 겸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물도 주고 동서 임신 축하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먼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중이다 보니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동서, 근데 금방 아이도 낳을 건데 계속 어머님이랑 이렇게 지낼 거야? 제 입에서 어머님 얘기가 나오자 동서는 표정이 몹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야, 동서 임신했다길래. 근데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솔직히 이렇게 연 끊고 사는 거 마음 너무 불편하잖아. 시간 지날수록 더 껄끄러워질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 푸는 게 어때? 동서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제 말에 동서가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웃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도 아니고. 그러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응.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응. 그러더니 동서가 피식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데 제가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좋죠. 제 주변에선 다 저보고 부럽다고 하던데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얼떨떨하더라고요. 좋다고? 네, 엄청 좋고 편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시댁 없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어머님 가뜩이나 보기 싫은데 안 봐도 되고. 전 솔직히 너무 좋은데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동서를 보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동서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뭘요? 어머님하고 그런 거. 제 말에 동서가 픽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머님한테 이르시게요?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왠지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해도 과민 반응하고 난리치면서 도련님한테 사내 못 사내 했었는데 일부러 시댁이랑 인연 끊으려고 저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형님은 진짜 어머님이 편하세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님 딱히 재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물려주실 게 많은 것도 아닌데 형님은 왜 그렇게 어머님 비위 맞추고 자주 만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용 쓰지 마세요. 저처럼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동서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순간 동서에 대한 남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동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동서에게도 내가 모르는 서운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동서는 어머님이랑 지내기 싫고 발길 끊고 싶으니까 일부러 도련님에게 그렇게 이간질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동서가 너무 이상하고 소름 끼치게 보이고 한편으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색하며 말했죠. 동서, 그러는 거 아니지. 나 솔직히 동서 이해 안 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 내가 동서랑 어머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니까 동서 딴에는 서운한 게 있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어머님 찾아뵙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솔직히 어머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야. 제 말에 동서는 조롱 섞인 얼굴로 그러더군요. 형님 어머님 지령이라도 받고 오셨어요? 지령은 무슨 지령이야? 동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김에 어머님하고 풀려고 온 거지. 저 애기 낳아도 어머님 보여줄 생각 없는데요.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동서 남동생 있다고 했지? 남동생이 딱 동서 같은 와이프 데리고 온다 생각해봐. 동서 내 어머님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는 어머님 같은 사람 아니거든요. 대화도 안 통하고 확 찔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애랑 무슨 말을 더 하나 싶어서 그대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도 심통이 나서 갖고 온 선물 도로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선물 도로 갖고 가세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진짜 성격 대단해. 뭐라고요? 저는 그 선물을 확 낚아채서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저런 도라이가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치를 떨며 그곳을 벗어났죠. 어머님께는 이런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들으면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대신 남편에게는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선우가 이상한 여자랑 결혼한 것 같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남편 말로는 보련님이 처가되게 엄청 잘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장모님, 장인어른을 친 부모님처럼 애틋하게 모신다고 했어요. 엄청 자주 찾아뵙고요. 처가되게 잘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정작 자기 엄마 가슴에는 대못 박고 인연 끊어놓고선 동선의 부모님에게만 헌신하며 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들어보니 동선의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집도 잘 살고 도련님에게 외제차도 사줄 만큼 잘해주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엄마는 눈에 밟히지도 않나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은 둘째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셔서 내심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다시 보겠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동서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버렸어요. 어머님도 그런 것들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 듣고 어머님은 당연히 더 속상해하셨어요. 기껏 힘들게 키운 둘째 아들 뺏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머님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어머님은 건강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와 남편을 불러서 어머님이 따로 분양받으셨던 아파트를 저희 줄 테니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내내 전세에 살았는데 아무래도 아이도 키우고 있다 보니 자꾸 집을 옮기는 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그 아파트를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하신 건데 그걸 저희 주신다는 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니다, 너네 맨날 전세 옮겨 다니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원래도 너네 주려고 장만한 거야. 그리고 몸도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필요한 건 지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한창이신데요. 뭐 어쨌든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 명의하고 조만간 다 변경해 줄 테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머님 덕분에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어서 아파트 값이 수도권에 비해 엄청 비싼 편은 아닌데요. 그렇긴 해도 그때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엄청 상승하던 때였다 보니 덩달아 저희 아파트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좋았죠. 어머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는 어머님을 종종 찾아뵙고 나들이나 맛집도 잘 갔었죠. 어머님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2년 끊고 나가서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셨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힘드셨겠지만 겉으로는 티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 내에 빈자리를 못 느끼고 잘 지냈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도련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엄마와 하야하고 싶다고요. 좀 어이없더라고요. 2년 끊고 산지 몇 년 됐는데 갑자기 이런다는 게요. 남편은 왜 그러냐니까 아이도 많이 컸는데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응량을 크게 해놓고 전화를 해서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님을 신경 썼다고요. 애 낳고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이 발길 끊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속 보였죠.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재수씨가 애 태어나도 절대 안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무슨 이제 와서 애 보여준다는 핑계로 엄마를 보려고 하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도련님은 자기 본심을 말하더군요. 엄마가 그때 사뒀던 아파트 그거 형 줬다며. 그래 거기 아파트 값 엄청 올랐던데 좋았겠어. 엄마는 뭐 항상 형만 챙기지. 야, 니 와이프 말만 듣고 엄마 너무한다고 하면서 2년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아파트가 올랐다니까. 다시 연락하고 싶어. 니 목 주장하고 싶냐고. 너 까먹었냐? 상속 포기까지 한 거. 아 그건 그거고 나는 자식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너네 처가 잘 산다며? 네가 재수씨 부모님을 친부모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고 산다며? 앞으로도 잘 사는 처가 도움받고 살면 되잖아. 하연정일에 완전 망했어. 뭐? 아버님 사업 잘못돼서 집 날아간 지 오래라고. 정말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우리 집도 힘들어. 내 차 판 지도 오래됐고. 아니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도 자식인데 왜 형한테만 그렇게 주냐고. 너무하시잖아. 참 도련님도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한편으론 도련님과 동서 참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어요.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이간질 생쇼한 동서나 그런 동서 말만 듣고 부자 처가에만 알랑거렸던 도련님이나 참 부창부수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싸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귀엽고 도련님은 어머님 댁까지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머님 댁에 가보니 도련님 찾아왔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찾아왔었어요? 도련님?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한테 핏대 세워서 따지던 놈이 이제 와서 지 아쉬우니까 찾아왔더라고. 그러면서 애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손녀 안 보고 싶냐고. 나 참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도 단호하게 다시 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어머니? 그래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다니. 나는 손녀도 없고 손자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진 보여줄 것도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엄청 속상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너네한테 아파트 준 걸로 저러나 본데 참 내 아들이지만. 어머님 진짜 도련님네 안 보실 거예요. 그래 걔 입에서 부모 자식 인연 끈자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상속 포기각서 받았을 때 나 둘째 아들 없는 셈 치겠다. 굳게 마음먹었어.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 다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지만 누님 없이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속상하시고 마음 아프신 게 어머님이시겠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어떻게 하시든 어머님이 가장 편한 쪽으로 하세요. 어머님이 워낙 단호하게 나온 터라 도련님도 그 후로는 따로 연락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가족이 뭔지 어머님도 저희한테 말은 안 하셔도 둘째 아들도 그립고 손녀도 어떻게 크는지 보고 싶으실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내색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도련님이나 동서가 너무 큰 상처를 어머님께 드린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도련님이나 동서나 진심으로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 진심을 다해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했으면 해요. 그래야 어머님의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도 조금이나마 달래질 것 같거든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시대의 시어머니도 많지만요. 저희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속정 깊으신 시어머니 분들도 많거든요. 시자 들어간다고 덮어놓고 저희 어머님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동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간 본인도 똑같이 당하는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